그 박사님 평가란 무엇이고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개 조직에서 평가 그러면은 뭐 인사평가 이런 제도를 먼저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연간 평가 그래서 12월 달에 하는 평가 혹은 또 반기 평가 그래서 6월 말 혹은 7월 초에 하는 것을 평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평가는 일상적이죠. 뭐 하루짜리 업무를 하든 혹은 3일짜리 과제를 수행을 하든 혹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든 혹은 월간 단위의 업무를 마감을 하든 항상 기준 대비해서 평가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애초에 세웠던 기준 대비해서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웠던 전략 자체가 얼마만큼 결과물을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작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사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일이 끝이 났을 때 목표를 조금 미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달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왜 미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혹은 개선 과제를 찾고 미달한 부분들을 언제까지 만회할 것인지를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일이 끝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때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가 그러면은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평가의 전부다가 아니라 평가를 하고 나서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개선 작업을 하고 만회 대책을 수립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묶어서 그냥 리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뷰라고 하는 것은 프리뷰하고는 좀 다릅니다. 프리뷰라고 하는 것은 플랜 단계에서 실행하기 전에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프리뷰라고 한다면 리뷰라고 하는 것은 목표한 대로 성과가 나왔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왜 그러한 결과의 차이가 났는지를 분석해보는 작업을 우리가 흔히 리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 그러면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는 부정적인 것이다. 혹은 지적질 당한다. 혹은 질책을 당하는 것이 평가다. 이렇게 해서 평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근데 평가란 여태까지는 뭐 리더들이 그런 것을 좀 일이 끝나고 나면은 똑바로 하지 못해? 왜 이것밖에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야단치고 뭐 질책하는 이런 쪽으로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평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야단을 쳐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갖다가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팀장이나 CEO 혹은 임원들도 평가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이 끝나게 되면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애초에 플랜한 것과 계획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라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평가가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하라는 대로 참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팀장들 같은 경우에도 결과는 당신이 맡은 업무니까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팀장이나 윗사람들도 그렇고 팀원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완료가 되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가 되었을 때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해두고 실행 방법에 대한 최초 의견은 실행할 당사자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팀원이나 실무자들도 아이디어가 별로 없으니까 대개 윗사람들이 주간 업무 회의나 혹은 불러서 업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윗분들은 염려스러우니까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이거부터 해 저거부터 해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윗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최소한의 염려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어떠한 결과물을 내기 위한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평가가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하는 프로세스를 갖다 가져갈 때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실행의 주체는 나지 윗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일을 할 때 설사 윗분들이
좀 지시 통제적이고 혹은 상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일일이 보고받고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기준에 대한 합의라든지 아니면 윗분들이 지적하는 것 외에 시키는 것 외에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들을 윗분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컨펌을 받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했는데 왜 평가가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는 굉장히 수동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윗분들은 그러면은 평가에 대한 기준을 내가 지시한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실행을 잘한 사람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평가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라서 다른 지원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에는 인사평가 등급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ABC, 그러니까 최종평가는 왜 그렇게 점수가 안 좋으냐, 이런 데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업무량이 많다 적다에 대한 문제가 평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기준은 내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이 성과평가적 관점에서 과연 과제와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과제와 목표가 평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평가의 대상인 과제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로 내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잘 했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최종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 과정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반드시 평가를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인 과제와 목표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가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 내가 훨씬 일하는 속도나 스킬이나 혹은 자세가 좋으니까 나는 당연히 윗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야. 평가의 이제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 사람 자체가 자질이 혹은 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역할과 책임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도 정말 말 잘 듣고 수용적이고 태도도 좋고 긍정적이고 일도 눈치껏 잘하는 사람인데 유독 팀장이 이번 달 혹은 이번 분기에 과제와 목표를 부여를 했는데 그 과제와 목표는 잘 못하면서 엉뚱한 일상적인 업무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럴 경우에 당사자의 경우에 내가 팀장이 일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동료들도 참 센스 있게 눈치 있게 일 잘한다 그러는데 왜 인사평가 점수는 저 모양인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일상적인 관계나 혹은 일상적인 업무는 잘 하더라도 조직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의 기준, 즉 과제와 목표를 잘해야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 점수가 좋다는 것입니다.